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자료 여러분이 보내주신 건데요. 공공상생 연대기금 지원을 받은 한 대학 동아리의 서면 인터뷰예요. 이걸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서울시역대학 인권연합 동아리, 줄여서 인동이라고 하죠. 맞아요, 인동. 이 친구들이 상생 연대대학 동아리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서 어떤 경험을 했고 또 무슨 생각을 했는지 상당히 솔직하게 답변을 해줬더라고요. 네, 이런 자료를 보면 요즘 대학생들의 고민이나 또 어떻게 서로 연대하는지 그런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어서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상생이랑 연대라는 가치가 실제 활동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동아리의 정체성부터 살펴볼까요? 이름은 서울지역대학 인권연합 동아리. 아주 직관적이죠. 네, 근데 슬로건이 인상 깊었어요. 시대를 담은 지성, 모두를 위한 평등, 사람을 품은 공동체. 요즘 같은 경쟁 사회에서 이런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는 게 뭐랄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요. 그렇죠. 실제로 인터뷰 답변 중에 한 4년차 활동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원래 사회 문제에 관심은 많았는데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하다가 선배 소개로 들어왔다고 해요. 계기가 있었군요. 네. 근데 가장 큰 기쁨, 보람을 느꼈던 순간으로 연대의 경험을 딱 꼽더라고요. 특히 그 대선 기간에 거통고 조선하청지회 고공농속 연대 활동을 나갔었는데 그때. 네, 그때 투쟁이 끝나고 조합원 분들이 인동 또 보자 이렇게 외쳐줬던 순간이 정말 잊을 수가 없었다고. 이런 정말. 와, 그건 정말 찡했겠는데요. 현장에서 그런 말을 직접 들으면 활동의 의미가 확 다가오겠어요. 그럼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외침이었을 테니까요. 그게 활동의 큰 동력이 됐겠죠. 그래서 지금은 지원 사업으로 노학 연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하던데 이것도 좀 흥미로웠어요. 맞아요. 그 프로젝트 관련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죠. 네, 회의하다가 갑자기 낡은 건물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황당했을 텐데 다 같이 막 수건 가져오고 뭐 옮기고 하면서 문제를 해결했대요. 근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되게 끈끈한 공동체 의식 같은 걸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된 셈이네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같이 힘을 모으면서 유대감이 더 강해진 거군요. 그렇죠. 때로는 그런 돌발 상황이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기도 하니까요. 서로 믿고 의지하게 되는 거죠. 물론 뭐 항상 좋은 일만 있진 않았겠죠. 예전에는 회원 모집이랑 재정 문제가 제일 큰 고민이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그건 많은 동아리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일 거예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좀 나아졌다고 해요. 열정 넘치는 신입 회원들도 많이 들어왔고 특히 이 지원 사업 덕분에 재정 걱정을 크게 덜었다고요. 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지원금이 단순히 활동비 지원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인쇄비, 이동비, 자료 제작비 같은 기본적인 운용 부담을 줄여주니까 활동의 질 자체가 달라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활동 끝나고 같이 식사하는 거요. 예전엔 다 사비로 부담해야 했는데 이제 지원금으로 해결되니까 훨씬 편하게 교류하고 서로 격려할 수 있게 됐다고. 그래서 뒤풀이 비용만 고민하면 된다는 말이 나왔군요. 진짜 현실적인 변화네요. 활동 권유하기도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고요. 그렇죠. 그런 사소해 보이는 변화가 실제로는 활동의 지속성에 큰 영향을 거두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점도 있다고 했어요. 대학 안에서 인권이나 불평등 문제를 이야기하면 좀 정치적이다 이렇게 보는 시선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그건 여전히 넘어야 할 벽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은 계속해서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더라고요. 신입 회원 모집 캠페인이나 오픈 세미나 같은 걸 꾸준히 하면서요. 활동 자체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고 또 재미있는 동아리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걸 보니까 나름의 돌파구를 찾으려는 노력이 엿보였어요. 맞아요.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활동 과정에서 배우는 점도 언급됐는데 특히 노동투쟁 현장은 워낙 유동적이라 처음 세웠던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많다는 걸 깨달았다고요. 그쵸. 투쟁이 갑자기 끝나기도 하고 일정이 바뀌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획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근데 그걸 통해서 연대자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고 해요. 현장의 상황을 존중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게 바로 현장 중심 활동의 중요한 학습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계획대로 안 될 때 좌절하기보다 그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자세.
상생과 연대의 구체적인 실천 경험으로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세종호텔 노조나 거통고 조선하청 지회 연대 활동을 다시 이야기했는데요. 네, 그때 이른 아침부터 선전전에 참여하고 하면서 노학연대가 왜 중요한지 직접 몸으로 느꼈던 경험들이 지금 활동의 밑거름이 되고 있는 거겠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는 부분이었어요. 한국 GM 부평공장 연대 방문을 준비하면서요. 아, 맞아요. GM 노동자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단순히 지금 상황만 봐선 안 되고 IMF 외환위기 때 대우자동차 매각과 정리해고 역사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죠. 네, IMF가 그냥 과거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지금의 노동시장 유연화 문제나 노동 존엄성 문제랑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와, 이건 정말 그렇죠. 역사가 현재와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 구조적인 맥락을 활동을 통해 배우게 된 거죠.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서는 아주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경험과 문제의식을 담아서 웹진 같은 걸 만들어서 더 널리 알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공감대를 넓히고 연대의 필요성을 확산시키려는 거죠. 네,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기록하고 공유하려는 의지가 보이는 대목입니다. 네, 오늘 인동의 인터뷰를 쭉 살펴보니까 정말 경쟁이 치열한 이 시대에도 인권과 연대의 가치를 지키고 실현하려고 했을 청년들의 고민과 실천이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지원금이라는 게 단순히 재정적인 도움을 넘어서 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활동을 지속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사회 구조에 대한 학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걸 확인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들의 이야기처럼 어쩌면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현실 속 문제들도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예상치 못한 과거의 어떤 사건이나 구조랑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일상이나 혹은 관심 있는 분야에서 현재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는 과거와의 연결고리는 없을까요? 한 번쯤 그런 숨겨진 역사의 흔적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